일단 제가 쓴 책에서는 이제 발췌 내용이에요, 이게.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고 여기다가 제 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서전 쓰기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국내외에 많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손승남 순천대 교수가 쓴 논문 자서전의 교육학적 가치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교육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서전은 개인의 발달과 한 인간의 형성을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온 삶을 반추해보고 숱한 인생 경험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서전이 개인적 삶의 연관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딜타이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자서전에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자서전은 삶의 연관을 세우고 삶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포함하고 흩어진 삶의 체험들을 전체적 삶과 연관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서 나온 결과이다. 교육학에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 교육 행위나 교육 방법에 본질적으로 선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자서전이 삶의 의미 창출과 인간 도야에 주는 의미는 교육 목적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다. 그렇게 해서 손승남 순천대 교수가 쓴 논문 그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오바마 자서전 3가지를 살펴볼 텐데, 남의 자서전을 읽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나, 내 자서전 쓸 때 참고할 게 뭐가 있나,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썼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바마 누나가 아버지를 회고하며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 부모에서 자식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태어나지만 그 자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도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도 그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나가 보는 아버지, 또 내가 보는 아버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요거 이제 누나 얘기인데요. 독일로 간 뒤에야 나는 노땅에 대해서 품었던 분노를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누나가 오바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 노땅이라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가 겪었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 스스로도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말이야. 인생을 온통 엉망으로 만든 뒤 마지막에 가서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던 노땅의 모습이 그제야 제대로 보이더라. 내가 노땅을 마지막으로 본 게 그가 유럽에 출장 왔을 때였어. 케냐를 대표해서 어떤 국제회의에 참석하려고 왔던 거야. 난 좀 걱정이 되더라. 왜냐하면 우린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거든. 그런데 독일에 도착했을 때 표정이 참 편안해 보였어. 평화롭다는 느낌까지 받았으니까. 아버지와 딸로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노땅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 그래서 이제 일부분만 살펴봤는데, 이 누나, 그러니까 딸이 느끼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느끼는 아버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이 딸 입장에서도 아버지와 자기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소년들과 맞닥뜨린 사건. 이거는 오바마가 집에 있다가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뛰쳐나가가지고 한밤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애들을 막 야단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0대 소년들과 맞닥뜨렸어요. 차에 탄 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때 마침 한 줄기 바람이 불었고 그 순간 미처 덜 깬 잠이 확 달아났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잠옷바람으로 한밤중에 이 위험한 아이들 앞에서 너무 어두워서 차에 탄 아이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술에 취한 상태인지 멀쩡한 상태인지도 알 수 없었다. 착한 녀석들인지 나쁜 녀석들인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다. 그 가운데 한 녀석은 카일일 수도 있었다. 루이일 수도 있었고 잔이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나일 수도 있었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지난날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 아이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증명하고 싶어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차에 타고 있던 내 모습.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바마 자신도 청소년기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대들었다. 뭐 마리화나 냄새를 풍기면서 선생님한테 꼿꼿이 대들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제 오바마는 커서 성인이 됐고 또 여기 등장하는 이 네 아이들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깥에 자동차에 타고 있는 내 아이를 딱 바라보면서 야, 나도 옛날에 저렇게 반항적이었고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 보시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지난날 내 모습을 떠올렸다. 이런 말이 있죠. 나도 옛날에 저 아이들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도 할아버지에게 어떤 분노를 마구 쏟았지 않은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피 끓는 분노, 술에 취해서 혹은 마리화나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교실로 들어가 내 숨결에서 술 냄새든 마리화나 냄새든 맡을 테면 맡아보라는 표정으로 교사를 향해 고개를 쳐들었었다. 그때 나도 분명 뭐라고 할 말이 있었지 않은가. 나는 여전히 우두커니 선 채로 그 아이들의 눈으로 내 모습을 그려보았다. 보잘것없는 권위를 내세우며 서 있는 남자. 나는 녀석들이 1대1로는 나를 이길 수 없겠지만 4대1로는 나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